병원장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정호 원장님. 인천 서구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잠을 자다가 몸을 뒤척일 때 갑작스럽게 다리에 쥐가 날 때가 많은데요. 자다가 쥐가 나면 소리도 못 지를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워 종아리에 저도 모르게 손을 갖다 대고 주무르는데 그럴 땐 진짜 비명을 지르고 싶을 정도로 아프고 잘 풀리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약간 풀린 상태로 다시 잠에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전히 종아리가 땡기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빨리 풀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노정호 원장님. 쥐라는 거는 근육의 연축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정상적으로 근육의 수축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쥐가 난다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클램프라고 표현을 해요. 클램프라는 건 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육이 뭔가 움켜쥐듯이 갑자기 그쪽 방향으로만 수축 현상이 지속적으로 지속될 때 그때 근육이 수축이 지속되면은 근육에 대해 신경통증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니까 어떤 환자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죠. 예를 들면 갖고 있는 질병, 당뇨병이나 혈관장애나 아니면은 근육의 비정상적인 모양 뭐 이런 걸로 쓰지만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두 가지 원인은 과도한 사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운동선수들한테 많이 생기죠. 그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근육의 연축 증상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영양성의 불균형,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는 전해질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데 전해질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신호를 보내서 근육이 수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신호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해질의 균형성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균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는 경우는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전해질의 불균형이 근육의 연축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서 소변을 많이 보게 되면 전해질 노출이 되게 심해요. 단순히 그냥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소라는 성분하고 요소가 이제 소변 냄새를 담당하는 그 무기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들이 많이 빠져나와요. 근데 그 전해질이 빠져나오는 게 술을 많이 먹으면은 흡수되는 건 없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탈수 현상이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술 많이 먹고 소변 많이 보면은. 그러니까 술 많이 드실 경우에는 충분한 물을 많이 드시든지 아니면 포카리스웨트랑 같이 드시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줄이시는 게 제일 좋고. 네, 이게 좀 정답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로 얘기를 하자면 근육의 과도한 사용 첫 번째,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쥐가 날 수 있는 부위는 온몸에 근육이 있는 부위면 다 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쥐 나는 걸로 표현을 할 때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눈떨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아픈 이유는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통증이 심한 부분은 근육이 큰 부위에서 쥐가 났을 때 통증이 심하고 통증이 덜한 부분은 근육량이 적은 부위에서 쥐가 날 때 통증이 덜한 겁니다. 그런 원칙으로 따지고 볼 때 사실 상지 쪽에도 쥐는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쥐를 하지 쪽으로, 다리 쪽으로만 느끼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쥐 나는 원인 중에 과도한 근육의 사용 이런 경우에 쥐가 난다고 했는데 사실 사람은 상체의 근육보다는 하체의 근육을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하체 쪽에서 쥐가 훨씬 빈발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상지 쪽인 경우에는 쥐가 나려는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얼른 본인이 좀 느낌이 있으니까 주무르거나 하는 행동을 빨리 할 수 있지만 다리는 쉽게 손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쥐가 나려는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조기 수습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 조기 수습을 하지 못하고 심해지는 클램프 현상까지 왔을 때까지 뒀다 하면 그때 통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저보다는 우리 물리치료 실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쥐가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도 제대로 잘 못 쉬잖아요. 헉하고 막 오그라드는 느낌이 나는데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근데 스트레칭을 바로 하려면 좀 많이 이제 통증도 있고 하니까 먼저 근육이 오그라드는 것을 잠깐만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통증이 조금 사그라들면 그때 바로 스트레칭을 좀 즉각적으로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정확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일단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쥐가 나면은 그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주라고, 다시 말해서 발목을 구부리는 근육 쪽에, 종아리 쪽의 근육에 쥐가 나면은 발목을 제껴주는 쪽으로 스트레칭을 막 해주라고 하는데
이미 쥐가 난 상태에서 클램프 현상이 시작돼서 통증이 심할 때는 이걸 제끼려고 하더라도 마음껏 제껴지지도 않고 아프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쥐가 나신 분들이 경험상으로 볼 때 쥐가 나려고 하는 전조 증상이 옵니다. 이거 쥐가 나려고 하네, 나려고 하는 그 느낌이 올 때, 그때는 바로 그 근육 부위를 스트레칭 해주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미 쥐가 시작됐어요. 클램프가 시작돼서 통증이 시작됐으면은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목이 구부러지는 쪽으로 쥐가 날 때는 그 발목이 구부러진 상태를 일단 두시면 통증은 없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 2, 3초간을 갖다가 좀 지켜보고 나서 통증이 없을 때 그때부터 서서히 조금씩 근육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면서 당겨 주시거나 수축을 해주시거나 굴곡을 시켜주시면은 쥐가 빨리 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환자분 중에 무릎 수술을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물리치료실 내려가시다가 쥐가 나서 주저앉으셨던 분 기억나시죠? 그분 한 3, 4일 정도 고생하셨는데 그분 어떻게 처치해 주셨는지 우리 실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환자분이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호소하셨어요. 수술을 하신 분이었는데 종아리 그 장단지 근육이 수술하고 나서도 약간 부종도 좀 있으시고 좀 단단하신 분이었는데 그날 따라 유독히 좀 불편해하시더니 갑자기 쥐가 엄청 이렇게 종아리를 한 바퀴 돌면서 옥죄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심하게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온열 처리를 좀 먼저 해드렸어요. 바로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온열 처리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환자분 그 종아리 근육을 최대한 가볍게 좀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문지르고 조금 깊숙이 비복근이나 아니면 가자미근 쪽으로 해서 압박해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눌러서 압박해서 풀어드리고 계속 그 발목이 반대로 이렇게 위로 접기는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유지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환자분 자체가 굉장히 이 쥐가 좀 심하게 온 케이스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같으면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풀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이분의 케이스는 좀 쥐가 좀 심하게 오신 케이스라 저희도 한 3, 4일 정도 도수치료를 계속 해드렸는데 퇴원할 때까지도 쥐가 조금 많이 호전되긴 했지만 완벽하게 해결이 다 안 된 상태로 가신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쥐를 푸는 방법은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병원에서 수술하는 환자들을 보잖아요. 여기서 이제 쥐 나는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얘기가 되는데 쥐가 나는 건 아까 근육을 과도하게 쓰는 거와 전해질 불균형이 많은 원인을 차지한다고 돼 있긴 한데 근육을 과도하게 쓴다는 개념을 잘 생각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그럴 때는 자기가 쓰는 근육만을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걷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걷는 데 쓰는 근육만, 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뛰는 데 쓰는 근육만, 걸을 때는 종아리 쪽 근육을 많이 쓰고요. 달리기를 할 때는 허벅지 근육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평소에 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사용하는 근육, 덜 쓰는 근육이 생기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평소보다 좀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거나 많이 근육을 쓰게 되면은 평소에 많이 쓰던 근육만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쓰지 않던 근육은 덜 쓰게 되다 보니까 그날 저녁 때 쥐가 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키포인트가 뭐냐면 평소에 자기 상체가 됐든 하체가 됐든 근육을 쓰는데 자기가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을 어느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챙겨야 돼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 볼게요. 평소에 걷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걷는 운동을 하면서 종아리 근육만을 메인이 쓰게 되는데 그럴 때 한 번씩은 뒤로 걷는 운동을 하십시오. 뒤로 걸을 때는 종아리 뒷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허벅지 근육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근육의 불균형성, 과도한 한쪽 근육만의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육의 불균형성을 최대한 맞춰주게 되면은 쥐 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평소에 쥐가 많이 나시던 분들도 훨씬 덜 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쥐가 나려고 그럴 때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생활 습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온 음료 같은 거 많이 마셔주는 것도 괜찮고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전해질 중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육 쪽에 신경 전달 물질에 있어서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음식만으로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들 얘기할 때 마그네슘 얘기만 하잖아요. 사실은 어디 병원에 가서 지납니다. 그럼 마그네슘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평소에 섭취하는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칼슘은 꽤 많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멸치,
뭐 이런 우유 이런 거에 들어있는데 사실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습관은 한국 사람들에는 안 맞아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절대적으로 더 부족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그래서 마그네슘 드시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똑같이 잘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조 증상이 생겼을 때 쥐가 나셨던 분들은 미리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걸 느끼시거든요. 그럴 때 그 부위의 근육에 대해서 더 이상 사용을 스톱하시고 그리고 근육에 마사지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스트레칭을 미리 하시면은 그 끔찍한 통증에서 일찍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여름 휴가철인데 혹시 수영을 하다가 쥐가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평소에 걷는 운동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물 안에 들어가서 물장구를 치게 되면은 평소에 쓰던 근육이 아닌 다른 근육을 막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잘 쓰던 근육만을 과도하게 더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쥐가 잘 나거든요. 안 하던 운동량이 늘게 돼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일단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건 일단 흥분하지 마세요. 두 번째, 숨을 꾹 참고 몸을 갖다 최대한 웅크린 자세, 일종의 수영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새우등뜨기 자세를 보여드리면 자기 손으로 무릎을 껴안은 상태에서 고개를 쑥 수그리는 이런 새우등뜨기와 같은 자세를 해서 근육이 최대한 느슨해질 수 있게, 수축하는 근육은 수축을 최대한 시켜주면 최대한 느슨해지거든요. 수축하는 근육을 우리 일반적으로 낮에 쥐가 났을 때 스트레칭을 해서 풀려고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오히려 수축할 수 있는 상태로 편한 자세로 새우등뜨기를 해서 물속에 있는 다음에 그때까지 시간이 불과 30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숨을 그때까지만 좀 참으시고 그리고 나서 서서히 다리 갖다 쭉쭉 피는 스트레칭 그때부터 하시면서 서서히 나오시면 되는데, 물론 이거는 수영을 좀 하시는 분 얘기고 수영을 못 하시는 분인 경우에는 물이 발에 안 닿는 부위는 가지 마십시오. 네, 물 안 닿는 부위에서 수영 못 하시는 분이 쥐나시면은 많이 곤란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수영복 보면은 여기 조그만한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 주머니가 용도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거기다 수영 선수들이 면도칼을 하나 넣고 다닌대요. 못 들어봤어요? 수영을 하다 쥐가 나면 그 면도칼을 통해 가지고 팔에 상처를 내서, 왜냐면 쥐가 나는 근육 쪽에는 사실은 피부가 찢어지는 거에 대한 통증은 훨씬 안 느껴지거든요. 피를 내서 그걸 풀어준다는 건데, 그거는 사실 피를 내는 것 자체는 피가 나서 사혈을 해서 쥐가 멈춘다기보다는 피를 내는 자극을 줌으로써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불수의근이라는 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근육인데, 수의근은 자기가 생각대로 움직이는 골격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수의근이나 수의근인 경우에 다른 부위에 자극이 일단 들어오면은 자기가 열심히 수축하거나 이완하거나 하는 일을 일단 멈춰요. 그쪽에 일단 신경이 좀 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육을 약간 좀 쉬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옛날에 응급처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만 라떼오 세대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얘기하다 보니까 또 나만 라떼오 세대가 됐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영이나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충분한 근육의 스트레칭, 이것이 쥐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3초 만에 쥐를 푸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다. 평소에 예방을 잘 합시다. 감사합니다.